화학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규칙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오죠. 오늘 바로 그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어떤 반응식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지 그 핵심 원인부터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반쪽 반응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 두 가지 퍼즐을 함께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배우는 게 우리 실생활에 왜 중요한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통 화학 반응식의 균형을 맞출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수만 열심히 세잖아요. 그런데 어떤 반응들은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숨겨진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양쪽의 원자수를 아무리 맞춰보고 또 맞춰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반응식들이요. 정말 답답하죠? 대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전하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반응식에서는 원자의 개수라는 저울만 생각하면 됐지만 이런 특수한 반응에서는 전하량이라는 또 다른 저울까지 완벽하게 수평을 맞춰줘야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을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름 그대로 전자의 이동에 있어요.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전자가 휙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원자의 개수만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자의 흐름, 즉 전하의 균형까지 완벽하게 추적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퍼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쪽 반응법이라는 기술이죠. 이건 마치 요리 레시피 같아요. 이 6단계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되거든요. 핵심 아이디어는 복잡한 전체 반응을 산화와 환원이라는 두 개의 간단한 반쪽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반쪽 반응에서 원자와 전하의 균형을 맞춘 다음 마지막에 깔끔하게 다시 합쳐주는 거죠. 자, 그럼 직접 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 해결 도구를 손에 들고 첫 번째 퍼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산성 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누가 전자를 잃었고 산화, 누가 전자를 얻었는지 환원 알아내는 거예요. 각 원소의 산화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철이 전자를 잃어서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늘어났고 망가니즈는 전자를 5개나 얻어서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줄었네요. 이걸 기준으로 전체 반응을 산화 반쪽, 환원 반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일단 더 복잡해 보이는 환원 반응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왼쪽에 산소가 4개 있죠? 그럼 오른쪽에 물 분자 H2O를 4개 더해서 산소 개수를 맞춰줍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수소가 8개 생겼네요. 괜찮아요. 왼쪽에 수소 이온 H+를 8개 더해주면 되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전하 균형입니다. 왼쪽은 총 전하가 플러스 7, 오른쪽은 플러스 2죠. 양쪽을 똑같이 만들려면 왼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 5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양쪽 모두 플러스 2로 전하 균형이 맞았습니다. 산화 반응 쪽은 훨씬 쉽네요. 전하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변했으니까 오른쪽에 전자 하나만 추가해주면 양쪽 모두 플러스 2로 균형이 딱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잠깐만요. 환원 반응에서는 전자가 5개나 필요한데 산화 반응에서는 고작 1개만 내놓고 있어요. 전자는 어디선가 갑자기 생겨나거나 사라질 수 없거든요. 잃은 전자의 수와 얻은 전자의 수는 반드시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자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산화 반응식 전체에 그냥 5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철이온 5개가 산화되면서 우리가 필요했던 전자 5개를 정확히 만들어내게 되죠. 문제 해결입니다. 이제 양쪽 모두 전자가 5개로 똑같아졌으니 드디어 두 반쪽 반응을 합칠 수 있습니다. 두 식을 하나로 더한 다음에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전자 5개를 시원하게 지워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최종 반응식을 한번 보세요. 반응물 쪽에 총 전하를 다 더해보면 플러스 17이 나옵니다. 그럼 생성물 쪽은 어떨까요? 똑같이 플러스 17입니다. 원자수도 전하량도 완벽하게 균형을 이뤘네요.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다음 퍼즐입니다. 이번엔 용액이 염기성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염기성 용액이라고 해서 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사실 아주 재미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이 용액이 산성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방금 했던 방법 그대로 푸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를 믿어보세요.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이 반응을 산성 용액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왼쪽에 H+, 즉 수소 이온이 있죠? 저건 산성 용액이란 뜻이잖아요. 문제의 조건은 염기성 용액인데 말이죠. 이 산성 환경을 염기성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3단계 변환 과정이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저 골칫덩어리 수소 이온 H+를 수산화 이온 OH-로 중화시켜서 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반응식에 수소 이온이 4개 있으니까 반응식 양쪽에 똑같이 수산화 이온 4개를 더해줍니다. 균형을 깨면 안 되니까 반드시 양쪽에 똑같이 더해야 해요. 그러면 왼쪽에 있던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 분자 4개를 만들겠죠. 이제 양쪽에 겹치는 물 분자들을 정리해서 식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종 반응식을 보세요. 생성물 쪽에 수산화 이온 OH-가 딱 자리 잡고 있죠? 이걸 통해 이 반응이 염기성 용액에서 일어났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완벽하게 균형이 맞는 식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화학 퍼즐을 풀어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어려운 시험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기화학이라는 거대한 분야로 들어가는 열쇠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광석에서 어떻게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지, 그 모든 현상의 중심에 바로 이 전자의 이동, 즉 산화 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을 익힌다는 건 시험 점수를 넘어서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전자의 춤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화학 반응 속에 숨어있던 전하라는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세계를 움직이는 또 다른 숨겨진 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